예,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네, 두 배속으로 하시고 좀 더 크게 들으시면 잘 들리실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잠실의 주 단지들의 아파트 투어 영상을 한번 직접적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엘스 리센츠 주공 5단지 아파트를 투어하면서 현 시점의 시세를 파악해봤는데요. 잠실의 기본 입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에 정리한 포스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잠실 엘스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까지는 잠실의 명실상부한 대장 아파트이죠. 5,678세대. 되는 초대형 단지이고, 단지 내에 있는 잠일초, 신천중 잠일고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느낌은 아닌 듯 했지만, 주변에 상권이 잘 조성되어 있고, 동쪽으로 가면 월드타워, 롯데백화점, 서쪽으로 가면 코엑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위치하고 있었죠. 평형대는 25평, 33평, 45평 이렇게 있었고 저는 25평, 33평 중심으로 봤어요. 타입은 판상형 C타입, 타워형 AB 타입 이렇게 있었는데 판상형이 거의 4,500세대 되기 때문에 거의 매물도 판상형만 받네요. 25평, 33평 판상형 구조는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33평은 25평의 작은 방에 붙박이장, 안방 화장실 샤워부스가 추가적으로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 3월 초반에 잠실에서 현 시점 전반적인 시세는 25억은 25평은 17억 5천 정도, 33평은 21억 5천에서 22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S도 한강에 거의 붙어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한강뷰가 보이는 단지는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높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한강뷰인 매물도 만약 나오면 22억 정도로 나올 것 같았어요. 한강뷰가 나올 수 있는 동들은 한강에 인접해 있는 뒤쪽 동들인데 한강 쪽보다는 오히려 역 근처인 앞쪽 동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스 리센츠를 비롯한 현재 잠실의 주요 아파트들은 한강을 북쪽 방향으로 바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실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뷰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거실은 한강이 있는 북쪽이 아닌 해가 잘 들어오는 남쪽으로 배치하기에 이제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는 대부분 단지뷰, 시티뷰가 나옵니다. 롯데타워가 보이는 곳이 종종 있기는 하나 월드타워가 보인다고 해서 프리미엄이 막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조명 같은 거 해놓으면 예쁘긴 하겠네요, 밤에는. 여튼 잠실 엘스에서 한강뷰를 볼 수 있는 곳은 거실이 아닌 북향 쪽에 있는 위치한 방의 일부들인데요. 그래서 비교적 한강뷰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가 싶습니다. 잠실 엘스의 현재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5평은 거의 한 17억 5천 정도, 판상형을 이렇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3평은 21억 5천에서 22억 정도인데, 호수별 시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잠실 엘스는 내부를 방문해 보니까 대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 시공시에 다녔던 대문이랑 그 밖에 방화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제 기존 대문이랑 방화문 사이 공간에 마루를 추가 시공해서 공간을 좀 더 넓게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외장 바닥 그대로 대리석을 두르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25평의 경우는 마루를 추가적으로 시공하는 게 개인적으로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설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 보였고요. S 단지 사진을 좀 더 봐보면 이렇게 필로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었어요. 이렇게 쭉 봤을 때 이렇게 학교로 들어오는 길까지만 이렇게 도로가 나 있었고 아파트 안에 학교를 다니는 이렇게 어린이들은 과연 지각을 할까 안 할까 궁금해졌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다 보니까 워낙 단지도 크고 이렇게 좀 쾌적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자녀들이 학교를 걱정하지 않고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다음은 바로 이제 도로 하나 건너서 리센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랑 도로 한 개 두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곳이라서 입지적인 차이는 크게 없었어요. 단지 수도 5,563세대로 비슷했고요. 그리고 S랑 똑같이 잠신초, 중, 고가 모두 있었고요. 거기에 강동교육청까지 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보통 잠실의 움직임은 시장 반응에 따라 S가 먼저 움직이고 보름 한 달 후에 리센츠가 움직이고 거기서 또 보름 한 달 후에 트레지움 등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S랑 리센츠의 시세는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는 추세이며 현재 S는 뭐 33평 기준으로 21억 매물이 거의 다 나가서 22억대가 많고 리센치는 21억 초반이고 뭐 좋은 게 한 22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지움은 S 리센치에 비해 25평대는 한 5천만 원, 33평대는 뭐 1, 2억 정도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그럴 것이 뭐 S랑 리센치는 초중고를 모두 품고 있는데 트리지움은 초등학교랑 고등학교만 있고 중학교는 좀 빠져 있죠. 그래서 학군을 연계해서 이어가고 싶은 분들은 S 리센치를 더욱 선호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레이크팰리스는 초등학교만 있습니다. 단지 안에. 이것도 엄청 좋은 건데 이게 잠실에서 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실 S랑 리센치로 돌아와서 엘셀 리센츠 사이에는 한강으로 가는 토끼굴이 있어서 인프라를 곧바로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였고요. 아까 위에서 S와 한강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리센츠 역시 거실에서 한강뷰가 나오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센츠도 S랑 똑같이 한강이 북쪽에 있어서 거실을 해가 들어오는 남향으로 뺐죠. 뭐 단지뷰나 시티 방향 이쪽으로. 그래서 대부분 뒤쪽 북향에 위치한 방에서 한강이 나오는데요. 리센츠에서 한강뷰가 잘 나오는 매물은 위층 4개, 아래층 4개를 제외하고 중간에 있는 뭐 층 중에 뒤쪽 유리창이 통창으로 되어 있는 곳은 좀 더 조망이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뭐 227동 33평이 뭐 22억대 거래된 것을 봐서 현재는 대부분 뭐 국평의 경우에는 21억 후반에서 한 22억으로 소진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매물들이 뭐 22억, 21억 후반 이렇게 되어 있던 매물들이 많았습니다. 25억 꼭대기층 동향 리센츠에서 가장 싼 매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컨디션이 꽤나 좋진 않아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뭐 곧 나갈 것 같은데 이런 컨디션의 매물도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봤는데 주말이라서 그런지 엘스부터 리센치들은 단지 내 부동산을 보러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말에 계약되면 월요일날 뭐 전월세, 매매 가격들이 조금씩 변동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리센치는 필로티가 1, 2, 3층까지 있는 곳들도 있는데 참고로 하시고요. 끝으로 이제 재건축 단지도 한번 봐야 되니까 잠실 주공 5단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선수촌 대비해서 대지 지분은 조금 딸리는데 원주민 비율이 많은 선수촌에 비해서 손바뀜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조합의 재건축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고 해요. 선수촌은 원주민 중에서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현재 이제 주공 5단지는 13년도에 조합설립인가가 났지만 장치 서울시장님과의 마찰로 그 이후에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재건축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이 정상적으로 돌아왔기에 잠실주공 5단지 역시 앞으로는 순리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공 5단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지도 38페이지에 나온 잠실주공 5단지 전후 예상 비교표를 한번 살펴보면 현재 기준으로 잠실주공 5단지는 3,930세대로 뭐 34평, 5평, 6평대만 있지만 재건축을 하고 나면 후에는 뭐 18평에서 100평대가 고루 분포된 6,401세대의 거대 대단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뭐 사업성이 좋다는 거는 뭐 대지 지분이랑 뭐 일반 분양 물량이 많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3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추 42평대 아파트를 추가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 환급금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이거는 물론 가봐야 알겠죠. 뭐 어쨌든 조합에서 말을 했다고 하니까 현재 기준으로도 잠실주국은 34평, 5평, 6평만 있고 34평은 대략적으로 25억에서 26억 선으로 파괴됩니다. 이것도 근데 호가를 계속 올리는 추세라서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향후 재건축이 완료됐을 시점에 받는 42평의 새 아파트는 비교군이 되는 뭐 엘스 리센치를 보면 엘스 45평이 한 30억에서 33억 정도 되고요. 리센치 38평이 26억, 48평이 28억에서 34억의 시세를 호가하고 있는 것을 봤었을 때 대략적으로 좀 잠실 주공 5단지의 42평은 한 30억 정도다라고 추산을 하면은
여기에는 또 뭐 새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 뭐 한강 조망, 뭐 영종열 인센티브, 뭐 이런 등등등의 이점들이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산정했을 때 적어도 한 5억의 안전마진은 먹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뭐 환급금까지 준다면은 땡큐겠죠. 뭐 이렇게 봤었을 때 확실히 뭐 재건축이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하더라도 뭐 미래에 갔었을 때는 이기는 투자임은 뭐 분명해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재건축 조합은 승계되는지 뭐 이런 것들 보고 현금 청산 대상자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꼼꼼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추후 사업 진행에 대한 리스크는 봐야 하지만, 봤을 때 한 10년에서 15년 내로는 잠실 주공 5단지도 신축 아파트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에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내부 보니까 확실히 지금 살기에는 쉽지 않겠구나. 근데 이게 또 내부 들어가면은 리모델링 싹 해놓으면은 또 괜찮으니까. 외부 쪽만 봤을 때는 좀 무섭겠다. 살라고 했었을 때 생각 들긴 했습니다. 참고로 잠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매수하시면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부러 뭐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허름하게 뒀다는 썰도 있고, 현재 기준 월세는 뭐 1억에서 150만 원, 보증금 1억에 150 언더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월세방당이나 이런 데도 봤는데도 뭐 수리해 놓으면은 뭐 그럭저럭 살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공 5단지에서도 이제 월드타워가 빼꼼 보이는데, 이게 또 요즘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게 6월 달에 뭐 다시 또 재검토하다 보니까 풀린다 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건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실거주자로 입주를 해야만 매수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보통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계약은 뭐 계약 전에 약정서를 작성하고 뭐 약정금 일부분을 미리 쏘고, 그 이후에 구청 허가 받은 다음에 보름 정도 지나면 허가가 납니다. 뭐 그 이후 실제 계약하기 위해서 조율하고 뭐 하다 보면은 한두 달은 금방 지나가기에, 현재 잠실 쪽에 뭐 현재 실거래가로 찍힌 매물들은 뭐 한 달에서 두 달 이전에 거래된 가격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호가가 더 실제 현 시점에서는 실거래가 찍힌 것보다는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잠실의 대장 아파트들인 뭐 엘셀 리센치 주공 5단지를 살펴봤습니다. 뭐 기축단지부터 재건축 애정단지까지 살펴보니까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역시 부동산은 현장에서 봐야지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앞으로 시기적절한 지역을 탐방하면서 공간과 부동산을 바라보는 저만의 인사이트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